네, 오늘 리뷰해볼 드라마는 사생활입니다.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이런 사기꾼을 한 명씩 고소해보면 어떨까? 서현 씨를 고소해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그건 안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뉴스 과방뷰의 과몰입 방지 빌런 박사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뉴페이스 새로운 변호사님을 모셨는데요. 연극 제작 및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해내 강성신 변호사입니다. 좀 심상치 않은 변호사님인데 쇼미더머니 시즌 8에 지원도 하셨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랩 한번 혹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요! 사리사욕으로 배를 가득 채운다면 결국엔 침몰하게 된다는 걸 배웠잖아. 누가 뭐라 해도 너의 배 선장은 너야. 박수가 나와야 돼. 웃음이 나오는 거죠? 네, 오늘 리뷰해볼 드라마는 지금 JTBC에서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사생활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래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서현 씨가 나오는 부분만 과몰입하게 보는데 몰입만 해요. 계속 그분만 봐요. 아, 그게 소감인가요? 네. 네, 이거 드라마 소재가 진짜 신박한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 4명이 전부 다 사기꾼으로 나오거든요. 저희는 오늘 변호사님이랑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이런 사기꾼을 한 명씩 고소해보면 어떨까? 좋아요. 서현 씨를 고소해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그건 안 좋아요. 저는 서현 씨가 나오는 부분만 과몰입하게 보는데. 실제로 지난 7월에 자해공갈로 3,223만 원을 뜯어낸 40대가 있었는데 이제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나왔으니까 실형이 나온 건데 그러면 아니, 여기 나오는 서현 씨도 실형이 나올 일단은 네. 이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 네. 자해 공갈 행위에 대해서 치밀하게 같이 모의를 했어요. 이걸 우리는 형법상 공동 정범이라고 해서 같은 죄로 이제 처벌을 받게 돼요. 만약에 진짜 뭐 엄마는 아버지와 딸이 하는 거를 단순 방조만 했다라거나 혹은 뭐 교사를 했다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다른 차원의 측면에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의율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저는 서현이 아동학대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10대 때부터 자식한테 이런 불법 행위를 부모가 시킨 건데 그거는 부모가 잘못된 거고 실제로 법정에 가더라도 서현은 아마 참작이 굉장히 많이 되지 않을까. 그 부모라는 건 분명히 자식을 양육해야 될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식을 시켜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부모도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고 이거는 민사상의 책임도 부모한테 물을 수 있게 돼요. 서현이 부모님한테? 아니요, 이제 피해자들. 아, 피해자들이? 네. 서현이 그 행위를 했다 손 치더라도. 사실 여기까지는 귀여운 수준이에요. 이렇게 소소하게 사기를 치던 서현 가족한테 이제 김효진이 접근을 해서 언제까지 그 푼돈에 몸을 던질 거야. 진짜가 나타난 거나요? 서현의 가족이 거기에 좀 현혹이 돼서 사기 규모가 진짜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해요. 네. 일단 목사 사칭은 범죄가 되나요? 일단? 글쎄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목사를 사칭하는 게 꼭 범죄라는 문제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목사라는 위치 혹은 지위를 갖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사람이 나는 목사다 라고 해서 어떤 행각을 하고 뭐 헌금 등을 걷는다거나 이거는 받았을 때 경우에 따라서 또 사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목사로서 그냥 행세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우리가 세운다.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를 해라라고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해요. 투자를 성전을 받은 거군요. 세우겠다라고 해서 돈을 뜯어냈는데 사기. 이거면은 진짜 구속감이잖아요.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헌금은 사실 우리가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건 아니에요, 신도들이. 근데 투자라는 거는 또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뭐 성전 혹은 뭐 교회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내 개인 사비를 투자했을 때 나중에 돌려받을 리워드를 생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기죄라고 한들 금액에 따라서 또 이제 적용되는 법조도 달라지거든요. 이 경우에 어마어마한 액수의 사기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형사특별법도 적용이 되고 당연히 굉장히 무겁게 죄를 묻게 되기 때문에 구속 같은 거는 어렵지 않게 시킬 것 같은데요.
드라마 2화에서 드디어 고경표 씨가 등장을 하는데 서현 씨가 이제 친구랑 이렇게 술 먹고 있는데 이제 접근해서 서현이랑 사랑에 빠져요. 둘이 결혼까지 약속을 해. 서현이 결혼 자금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엄마한테 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빌려줘. 서현이 그 돈을 고경표한테 줍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에 서현이 웨딩드레스 입고 앉아있는데 안 와. 근데 보니까 좀 다 이상해. 알고 보니까 하객 알바였어 다. 그리고 고경표는 사라져요. 사기 결혼 맞죠? 사기 결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일단은 혼인을 취소해버리는 방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이제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를 주장을 해가지고 혼인을 취소해버리면 아예 지워지나요? 혼인을 한 적이 없었던 걸로 취소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약한 범죄가 아닌 게 지난 7월에 결혼을 미끼로 똑같아. 5천만 원을 여성이 남자친구한테 가로챘어요. 근데 이 여성이 지금 1년에 실형이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고경표 씨도 이게 실형이 될 수도 있는. 이거 꼭 결혼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로맨스 스캠이라고 사귀는 것처럼 접근을 해서 돈 뜯어내는 경우도 되게 많고 요즘에는. 근데 이게 사실 범죄 행위인 것이냐 아니냐의 경계가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행위의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사기가 되느냐 아니면 아니다. 나는 이 여성한테 준 거다. 증여다. 그리고 여성 측에서도 사랑으로 인한 증여를 받은 것일 뿐이다.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로맨스는 그런 것 같아요. 법조인한테도. 근데 드라마에서도 서현이 고경표가 먼저 요구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보태고 싶어서 따뜻한 마음에 주거든요. 따뜻하면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나중에 법정에서 좀 입증하기 힘들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뭐 최선을 제가 다 해봐야죠. 그런 상황이면. 이미 변호인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2화까지 줄거리고 지금까지는 좀 귀여운 범죄였지만 앞으로는 정말 대형 범죄, 스릴러 사기극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처음 나오셨는데. 저는 너무 유익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뭐 드라마 속의 가상 인물이 만약에 우리한테 현실로 일어났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조언 혹은 멘트를 해본 적이 저도 처음이어서 굉장히 신선했고요. 화방교에서 리뷰해보고 싶은 드라마나 영화가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접수를 하겠습니다. 화방뷰 접수!